식물인문학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 다른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설계하게 됐어요. 어떤 다른 사람,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인간과는 다른 종이나 그 생명들을 이해한다는 거, 알아간다는 거, 배운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것들이 필요하고 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물인문학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잡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머리가 아닌 마음과 어떤 감각, 몸의 어떤 부분으로 좀 체화되는 부분들을 방향으로 잡아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발화되는 과정, 그 안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기대감, 설렘, 떡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쭉쭉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자라는 것도 있지만 순환이라는 과정, 씨앗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삶도 그 식물로서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식물 일기를 써내려가는 걸로 하나를 잡았고요. 실물 라벤더를 처음 본다. 향수나 화장품으로만 맡던 향은 독하기만 느껴졌는데 실물 향은 참 좋구나. 은은하고 강하지도 않고 색도 곱고 노트 사이에 두니 펼칠 때마다 향이 난다. 좋다. 너 참 좋다. 5월 22일 대파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느라 흙 속에 파묻혀 싹이 꼬물꼬물하더니 오늘은 쑥 1cm 정도 올라왔는데 싹이 반으로 접혀져 있는 것을 처음 본다. 하루 사이에 싹이 더 많이 나와 5개가 발아했다. 5월 24일 대파, 가느다란 실 같은 새싹이 자라서 대파가 된다는 게 한 번 더 놀랐다. 6월 7일, 식물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물망초 싹도 힘이 없고 윤기가 없다. 붉은 줄기 9도 죽었다. 유유. 해가 부족했나? 물 과습인가? 바람이 부족할까? 이렇게 식물이 사망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8월 10일, 웬일 열무가 반 이상의 잎들이 없어졌다. 열무가 다 어디 갔지? 하고 그 많은 잎들을 들여다보았다. 초록색 벌레가 열무를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도 있네. 징그러워. 며칠이 지나 밭으로 갔다. 파랑 잎은 보이지 않고 열무 대만 보인다. 파란 벌레가 열무를 모두 갉아먹어 치웠다. 청벌레, 너 너무 싫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아이들 등교시키고 어제 심다 남은 씨를 심었다. 물망초 하나와 금자나 둘 예쁘게 싹 틔워주길 바라며 정성을 다해 물을 주었다.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금자나 화분에서 빼꼼히 싹이 올라온다. 2개의 씨만 삐죽이 올라왔다. 물망초는 아직 소식이 없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금자나 씨앗 4개가 모두 싹이 났다. 한 개는 하트처럼 2장의 잎이 뾰족이 고개를 내민 모습이 참 이쁘다. 가장 크게 자란 녀석은 갓을 쓴 것처럼 양반 흉내를 내는 듯하다. 요 녀석들 이쁜 꽃을 피우려무나. 2022년 6월 28일 금전하는 조금씩 자라고 있고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마냥 기다리려니 조금은 조급함이 생긴다. 아직 이들의 순리를 모르니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물망초의 3개의 싹들은 모두 다르다. 자라는 속도 같은 날 심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단호박을 크고 작은 호박에 4개 수확했다. 발화되는 과정에서 꽃이 피고 벌이 날아와서 콩가루를 수정해주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서 키웠더니 더 귀하고 마음이 뿌듯했다. 5월달에 씨앗을 화분에 심고 떡잎이 나와서 잎사귀가 4장 정도 나와서 큰 화분에 심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 잎사귀 2장이 애벌레가 먹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의 양분을 받으면서 드디어 꽃봉오리가 피었고 남부러서의 꽃이 1개씩 2개씩 피기 시작했다. 물망초를 바라보니 마음이 뿌듯하였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피고 지고 하는 이 친구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죽었는가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오른 통통한 뿌리들,
그 좁은 새로 삐죽이 고개 내밀어 세상 구경하겠다고 맺힌 꽃망울들. 이제나 피려나 바라보면 아기 손톱만큼 자랐고 하룻밤 자고 나니 다른 가지에서 또 다른 꽃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식물의 언어로 만나는 우리 동네. 식물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가, 또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식물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목마르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벌레가 있어서 간지럽다 말하는데 그거를 잘 못 알아듣거나 알아차려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좀 식물을 잘 기르는 방법. 우리가 식물하고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식물도 곤충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공생 이런 것들이 식물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초점도 맞췄고요. 우리 지역사회, 미추홀구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결국 지구 전체가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식물을 활용하는 파트에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인간이고, 그 인간이 다른 종의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 또 순환적인 그 하나의 종으로서 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작은 단위의 실천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맥락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식물을 키워오기만 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식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정말 들에 핀 그 야생화도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은 뭘까? 이 꽃은 어느 곳에 유용할까? 그리고 얘는 일생이 어떨까? 여러 해 살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자그만 텃밭이라도 있어서 배운 거 실천하면서 한번 가꿔보기도 하고 그래요. 식물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씨앗 새로 나오면 떡잎 그런 것,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이 나한테 너무 소중했고요. 식물 영양제나 그 식물을 가지고 소금, 식초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수업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식물과 사람들과 공생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가 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